제4회 국제결제의 절차, 뉴욕 연준의 계좌망, 그리고 달러 헤게모니.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연구원 유순경입니다. 화폐와 은행, 네 번째 시간입니다. 1. 오늘의 주제. 지난 제3회에서는 국내 은행들의 예를 들어 국내 은행 간 결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두 고객의 계좌 잔고를 조정한 뒤 두 은행의 중앙은행 준비 금계좌를 조정하여 결제하는 구조였죠. 오늘은 그 모델을 세계로 옮겨 국제결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국제결제의 절차, 뉴욕 연준의 계좌망과 달러 헤게모니입니다. 2. 국내 결제와 국제결제의 이해. 한국의 경우 국내 은행 간 결제는 한국은행의 준비금 계좌망인 BOK와이어, 미국의 경우 자국 은행 간 결제는 미국의 준비금 계좌망인 패드와이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뤄집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국경을 넘어 돈이 오갈 때에도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한 돈의 물리적인 이동은 없습니다. 오늘날의 국제결제란 대부분 각국 중앙은행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개설한 준비금 계좌의 잔고 숫자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국제결제의 본질은 대부분의 경우 달러 준비금 계좌의 회계 처리입니다. 이 때문에 달러는 기축통화로 불리고 이른바 달러 패권이란 개념이 등장한 것이죠. 3. 브레튼 우즈 체제, 세계를 뉴욕 장부로 묶은 협정. 1944년 브레턴 우즈 협정을 통해서 달러는 금과 연결된 유일한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은 뉴욕 연준에 자기 이름으로 준비금 계좌를 개설했고 그 계좌에 기록된 달러가 세계 결제의 준비금이 되었습니다. 달러는 단지 미국의 화폐가 아니라 국제결제의 언어, 국제회계 단위가 된 것입니다. 1971년에 금과 달러의 연관은 끊어졌지만 이 계좌망이 바로 오늘날 세계 금융의 주요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4. 국제결제의 실제 과정. 미국에서 한국으로. 예를 들어 미국의 수입기업이 한국의 수출기업에 달러로 송금한다고 합시다. 이때 달러는 태평양을 건너지 않습니다. 미국 수입기업의 미국 내 거래은행이 가진 뉴욕 연준 준비금 계좌의 달러 잔고가 줄고 한국은행이 뉴욕 연준에 개설한 준비금 계좌의 달러 잔고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국내 수출기업이 거래하는 국내 은행의 원화 준비금을 늘려줍니다. 그러면 그 은행은 수출기업의 계좌에 원화를 입금합니다. 결국 달러 결제는 뉴욕의 장부에서 숫자 이동으로 끝나고 그 결과가 한국의 원화 결제로 이어집니다. 5. 브라질에서 한국으로의 송금, 달러를 경유한다. 브라질 기업이 레알화로 송금하고 한국 기업이 원화로 지급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보죠. 조금 복잡하니 잘 들어보세요. 형식상은 레알화와 원화의 거래지만 실제 결제는 여전히 달러를 거칩니다. 브라질 기업이 거래은행을 통해 레알화로 송금을 하면 그 브라질 은행의 레알화 준비금이 줄어듭니다. 이와 동시에 브라질 중앙은행이 뉴욕 연준에 개설한 달러 준비금 계좌에서 한국은행의 뉴욕 연준 계좌로 그에 해당하는 달러 준비금이 이체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국내 결제망을 통해 해당 금액만큼 한국 기업이 거래하는 은행의 원화 준비금을 늘려주고 그 은행은 수출기업의 계좌에 원화를 입금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거래가 완결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레알화 원화 결제지만 실질적으로는 뉴욕 연준의 달러 장부를 통과해야 결제가 이뤄집니다. 6. 스위프트, 칩스, 패드와이어, 국제결제의 세 층. 국제결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스위프트는 결제망이 아닙니다. 스위프트는 단지 송금 지시 메시지망입니다. 실제 돈의 결제는 뉴욕 연준의 장부에서 이뤄집니다. 은행 간 대규모 외환 결제는 칩스, 중앙은행 간 실시간 총액 결제는 패드와이어가 담당합니다. 스위프트는 우체국이고 뉴욕 연준은 회계장부인 셈입니다. 7. 중국의 CIPS와 미국 칩스의 대응관계. 중국의 CIPS는 미국의 칩스에 대응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둘 다 은행 간 대규모 외환 결제를 처리하지만
CIPS는 위안화 중심으로 작동하며 중국인민은행이 감독합니다. 한편 중국의 CNAPS는 중국 내 중앙은행 실시간 결제망으로 미국의 패드와이어에 대응합니다. 즉, CIPS는 칩스에, CNAPS는 패드와이어에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거래 규모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칩스는 하루 약 1.8조 달러, 중국의 CIPS는 약 600억 달러, 대략 1대 30에서 40 수준의 차이입니다. 이 규모의 격차가 바로 달러 네트워크의 현실적 힘입니다. 8. 군사력과 경제력이냐, 제도적 구조냐, 달러 패권의 실체. 기존의 국제 정치학은 달러 패권, 이른바 달러 헤게모니를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그 두 요소는 중요합니다. 경제 규모가 있어야 결제망을 유지할 수 있고 군사력이 있어야 그 구조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달러 헤게모니의 실체는 힘이 아니라 제도적 구조, 즉 국제결제망의 독점입니다. 미국은 군사력으로 보호되는 계좌망을 통해서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뉴욕 연준의 장부, 즉 계좌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장부의 언어, 즉 회계 단위가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달러는 미국의 통화이기 때문에 스스로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조가 작동하는 한 미국의 달러 헤게모니는 자동적으로 재생산됩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가 경제력, 특히 군사력만 강조하다 보니 그 힘과 화폐 권력의 관계가 신비화되어 버렸습니다. 결제망을 장악한 나라가 패권을 쥐는 것이죠.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트리핀 딜레마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기축 통화의 신비를 벗기다 지난 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9. 아시아의 대응.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란? 이러한 달러 의존 구조의 불리함을 인식한 아시아의 나라들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자국 통화를 교환하는 진정한 스와프망이라기보다 각국의 달러 외환 보유고를 공동 안전망처럼 묶어둔 장치입니다. 한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다른 나라가 달러를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지역 통화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달러 유동성 지원 체계에 가깝습니다. 10. 한중일 통화 스와프, 형식과 실질. 한중일 통화 스와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자국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중 스와프는 원화와 위안화, 한일 스와프는 원화와 엔화의 교환이죠. 하지만 실질 목적은 달러 유동성의 확보입니다. 왜냐하면 국제무역결제나 채권 상환의 대다수가 달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운용 시에는 한국은행이 스와프로 받은 위안화나 엔화를 외환시장에 내다 팔고 달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겁니다. 즉, 스와프는 지역통화 협력처럼 보이지만 결국 달러 체계의 보완 장치를 넘어서기 힘듭니다. 11. 달러의 네트워크 효과. 왜 대체가 어려운가? 그렇다면 왜 이런 통화 스와프가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달러의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전 세계 무역과 금융거래가 달러 단위로 이루어지고 칩스, 패드와이어, 스위프트로 연결된 달러 결제망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며 신뢰도가 높습니다. 모든 은행과 기업이 이미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죠. 달러를 쓰는 것이 가장 싸고 편하니까 모두가 달러를 쓰고 그 결과 달러는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네트워크 효과의 자기 강화 구조입니다. 실질적인 한중일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지더라도 달러 체계 바깥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즉, 미국이 의도적으로 막지 않아도 달러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결제망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의 견제보다 더 강력한 제약은 바로 이 제도적 달러 종속성입니다. 12. 마무리.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국제결제는 현재 실제 돈의 이동이 아니라 뉴욕 연준 장부의 숫자 이동이다. 둘째, 달러 패권의 실체는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결제망의 제도적 독점이다. 셋째, 한중일 스와프가 달러를 대체하는 것에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정치적 견제보다 더 강한 달러의 네트워크 효과, 즉 제도 자체의 종속 구조 때문이다. 앞선 영상 기축 통화의 신비를 벗기다에서 말씀드렸듯이 달러의 위력은 세계가 여전히 달러를 회계 단위로 하는 뉴욕 연준의 장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만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 질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